안녕하세요. 범죄자가 된 남편과 이혼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였나 싶네요. 분명 그 인간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살만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실체를 일찌감치 알게 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특히 저희 친정아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까지 되도 않는 공부만 하다가 돈도 못 벌어본 놈이 어떻게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겠냐며 극심하게 반대를 하셨네요. 그전까지 아빠와 사이좋게 지낸 편이었지만 결혼을 허락받을 때만큼은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요. 반대를 하시니까 더 불이 붙은 거 있죠? 계속 반대하실 거면 부모님 안 모시고 우리끼리 식 올려버리겠다는 불효막심한 말을 내뱉으며 사랑하는 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시며 저희의 행복을 빌어주시긴 했지만 결혼식 당일날까지 저희 아빠의 표정이 좋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난 후 남편이 워낙 싹싹하고 다정하게 친정 식구들을 챙겨줘서 저희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더라고요. 저희 친정 엄마는 그래도 사위가 있으니 좋네 하시면서 여행 내내 운전해주는 사위에게 너무 고맙다고 표현까지 해주셨고 사위 생일을 챙겨주기 시작하셨죠. 저희 친정 아빠도 사위와 단둘이 술을 한잔 하시더니 결혼을 반대했던 건 미안했다며 터놓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털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죠 하며 너그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모난 성격을 둥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믿었네요. 20대 초반 때부터 아기자기한 걸 좋아했던 저는 그때부터 자그마한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꽤 어린 나이에 성공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오로지 저 스스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됐을 때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죠. 꼭 남자가 돈 벌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벌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선택했고 남편은 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살림을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일하는 곳이 너무 삭막한 곳이다 보니 저희 신혼집은 도시 외곽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자리 잡았어요. 남편은 그런 곳에 한번 살아보는 게 로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았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마당에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햇볕을 쬐는 게 제 힐링 중 하나였어요. 같은 타운하우스에 사는 주민분들 모두 좋은 분들이어서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지내서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그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이웃분들과 꽤 친해져서 격주로 한 번씩 모여 저녁 식사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신경 써주는데 적당히 선을 지키는 느낌이랄까요? 언제 한 번은 여자들끼리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옆에 사는 언니 한 명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희 집에는 없어진 거 없어? 네? 뭐가요? 몰랐어? 요새 강도 사건 때문에 흉흉하잖아. 강도 사건이요? 진짜로 강도가 들었다고요? 지금 몇 군데에서 귀금속 없어졌다고 난리야. 신기하게 빈집을 어떻게 알고 들어갔더라니까? 범인은요? 잡았어요?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야. 글쎄, 타운하우스 입구에서 CCTV를 돌려봤는데도 수상한 사람이 없더라고. 뒤쪽으로 들어왔나? 거긴 벽이 높아서 들어오기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조심해. 문단속 확실히 하고. 하긴 너희 집은 남편이 늘 상주에 있으니까 걱정은 없겠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꺼림칙해서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문단속은 물론이고 창문도 늘 닫아놓고 있으라고요. 혹시 몰라 드레스룸에 가서 귀금속 보관하는 상자를 열어보니 뭔가 휑한 거예요. 교묘하게 몇 개만 쏙 없어졌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서 남편을 불렀죠. 여보, 여기 있던 목걸이랑 팔찌 혹시 건드렸어? 뭐가? 그 있잖아. 내가 예전에 자주 끼고 다니던 거.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없어졌어. 나 그거 만진 적도 없는데? 잘 찾아봐. 다른 상자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이사 올 때부터 분명 여기다가 보관했어. 내가 똑똑히 기억해. 우리 집도 강도 든 거 아니야? 당신 혹시 집 비운 적 있어? 비운 적이야 많지. 뭐 마트도 다녀오고 뭐 우리 같이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 우리 집에도 강도 들었나 봐. 어떡해? 당신도 없어진 게 있는지 당장 알아봐. 그때부터 저희는 멘붕 상태가 돼서 집 구석구석 꼼꼼히 뒤져봤어요. 제가 기념일 때 남편에게 선물한 고가의 시계도 사라졌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이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집에 있을 때도 들어와서 저를 해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집이라는 존재가 저에겐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로 점점 강도가 든 집이 많아지면서 타운하우스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요즘 사방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웬만하면 금방 잡힐 법도 한데, 강도가 얼마나 치밀한지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드나드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 이 근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해 보였죠. 너무 무서워서 결국 보안업체에 연락해 문에 이중장치를 달고 CCTV를 추가했고,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사이렌이 울리며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비로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한참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이웃이 한 명 있었어요. 같은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 희정 씨였는데요. 계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다 같이 모임을 했을 때 급격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언니 하며 잘 따르길래 저도 예뻐하게 됐죠. 애교가 정말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저를 언니로서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잘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희정이의 꿈도 저처럼 패션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조언을 해준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언니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하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날도 희정이가 저희 집에 와서 차를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은 친구 만난다고 나간 후였죠. 희정이는 제가 차고 있는 팔찌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그 팔찌 새로 산 거예요?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닌가? 아, 새로 샀어. 큰맘 먹고 산 거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차고 다니는 중이고. 예쁘다. 남편이 사준 거예요? 무슨 내 돈으로 샀지. 남편이 이런 거 사줄 돈이 어딨어. 언니는 팔목이 얇아서 뭐든지 잘 어울리네. 원래 갖고 있었던 로즈골드 팔찌도 진짜 예뻤는데. 로즈골드 팔찌? 아, 그 다이아 박힌 거 말하는 거야? 네, 그거 진짜 예뻤거든요. 그거 잃어버렸어. 네? 왜요? 아니, 우리 집에 강도 들었다고 얘기했잖아. 그걸 쏙 빼서 훔쳐간 거 있지?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비싼 것만 골라서 훔쳐갔다? 다이아랑 큐빅이랑 정확히 구분을 하더라니까? 어머, 뭐 그래요? 뭐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집은 강도 안 들었어? 요즘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 다행히도 저희 집은 무사해요. 훔쳐갈 게 없어서 그런가? 그래도 조심해. 그것 때문에 우리도 문단속 신경 쓰고 있잖아. 그러게요. 워낙 무서운 세상이니까 조심해야겠어요. 그런데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이걸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입을 열게 됐죠. 그런데 희정아, 내가 네 앞에서 로즈골드 팔찌를 찬 적이 있었나? 네? 생각해보니 그 팔찌 이사 올 때부터 그 상자 안에만 보관하고 있었거든. 그래요? 내가 왜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아마도 언니가 저한테 말한 거 아닐까요? 그런 팔찌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랬어, 내가? 그래서 제 기억이 왜곡됐나 봐요.
언니가 그 팔찌 차고 있는 모습 저 혼자 상상했나 보죠. 그래? 그런가? 언니는 뭐든지 다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팔찌도 잘 어울릴 거라 생각했나 보네요. 에이, 그리고 언니는 웬만한 명품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있는 줄 알았죠. 아무튼 오늘 한 팔찌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거 사려면 대기 걸어야 돼요? 이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순간 희정이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렸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훔쳐간다고 해도 제가 알아차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묘하게 희정이가 저를 따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고 다니는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금방 따라 사더라고요. 처음엔 왜 저러지 싶었는데 나중에는 언니가 좋아서 따라 샀다고 하니 그러려니 넘기게 되더라고요. 나중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희정이가 강도일 수가 없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이 돈도 많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며 살 텐데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증만으로 희정이를 의심하기에는 물증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친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에 저희 집에 외부인 출입을 일체 차단했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경찰이시거든요.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도 사건에 대해 아빠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뭔가 이상한 듯 저에게 몇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CCTV가 있는데도 범인을 못 잡았다고?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사각지대를 이용했나 봐. 내가 볼 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단순 강도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내부인의 소행일 수도 있겠지. 내부인? 설마 타운하우스 입주민 중에 범인이 있단 얘기야? 그럼 일이 너무 커지는데? 친정아빠는 저희 집에 오셔서 이리저리 둘러보며 집 구조를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이 사건의 범인을 직접 잡아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온 동네 주민도 잡지 못한 범인을 어떻게 잡나 싶었거든요. 어쨌든 강도 사건은 어느새 잠잠해졌고 다시 동네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모두가 긴장의 끈을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빠의 조언에 따라 항상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방심은 금물이니까요. 남편은 고가의 시계를 도둑맞은 이후로 한동안 울적해 하더라고요. 제가 큰맘 먹고 선물해 준 건데 아끼느라 차보지도 못했던 걸 도둑맞았다며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내가 보관을 잘했어야 했는데 하며 한탄하길래 남편 생일 기념으로 똑같은 시계를 또 선물해 줬네요. 그날 오랜만에 남편과 술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 게 남편 덕분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참 좋겠다 싶긴 했지만 남편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죠. 당신은 직업 같은 거 갖고 싶은 생각 없어? 갑자기 웬 직업? 하던 공부 있었잖아. 그거에 대한 미련 없어? 없어. 원래 적성도 아니었어. 하고 싶은 일은 없어? 갑자기 왜? 집에서 희생만 하잖아. 미안해서 그렇지. 인생의 가치를 따져볼 때 가끔은 허무하지 않나 싶어서. 난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을 서포트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난 지금 너무 만족해. 진심이야? 결혼 생활하면서 불만 같은 건 없어? 있다면 내가 고칠게. 없어. 지금 결혼 생활 너무 만족해. 언제라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 따지고 보면 당신이 집안일 대부분을 담당하잖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사 도우미 쓸 수 있어. 난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 누군가한테 맡기는 건 잘 못하겠어. 그럼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해. 남편한테 주부습진 생기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맨손으로 뽀득뽀득 씻어야 속이 시원하지. 아유, 하여간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났나 몰라. 저희는 간만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간만에 푹 잘 수 있었어요. 다가올 재앙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아주 깊은 잠에 빠졌네요. 그리고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대표님,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요.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회의가 길어져서 핸드폰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사무실 직통번호로 전화가 왔나 봐요. 누구한테 온 전화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저희 친정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아빠가 대뜸 믿기 힘든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지금 사위 체포했다. 땡땡 경찰서로 당장 올 수 있지? 어? 누굴 체포했다고? 오면 알게 될 거다. 그러고 뚝 끊으시는데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경찰인 아빠가 내 남편을 체포했다며 빨리 경찰서로 오라는 거예요. 이 믿기지 않는 말을 듣고서 잠시 고민하던 저는 다시 전화를 걸 틈도 없이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물어물어 가까스로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더니 정말로 제 남편이 수갑을 찬 채로 있는 거예요.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내 남편이 수갑을 차고 있는 걸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을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사람은 뒤돌아 저를 보며 화들짝 놀라며 언니 라고 부르더라고요. 수갑을 찬 남편 옆에 있던 여자는 다름 아닌 희정이었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고 맨발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처음엔 내 남편이 희정이를 폭행한 줄 알았어요. 정황상 그렇잖아요. 경악할 모습을 보고 저는 넋을 잃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저에겐 충격적이었나 봐요. 아빠가 다급하게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아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람이 왜 수갑을 차고 있어? 그게 말이다. 놀라지 말고 들어. 김서방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절도 혐의로. 절도 혐의라니? 이 타운하우스 내에 일어난 절도 사건 범인이 바로 김서방이야. 본인이 진술까지 마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범인일 수가 있어? 그리고 희정이는 왜 옆에 있는 건데? 아빠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한 채로 망설이기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집에 얼른 가 있으라고 저를 떠밀었고 저는 멍한 상태로 아빠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아빠, 말해줘. 대체 뭔데? 응? 김서방 말은 돈이 필요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본인 집에 있는 금품은 물론이고 이웃집 집에 몰래 들어가서 비싼 귀금속을 훔쳤나 봐. 나름 고가의 물품만 훔쳤는데 이 아주 비싼 물건은 가짜 보석으로 바꿔치기까지 했더구나. 아주 악질이었지. 아무튼 그걸 훔쳐다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나 봐. 그걸 모아서 이웃집 여자와 살림 합치기로 했었던 거고. 이웃집 여자라면 희정이? 김서방 말로는 이웃집 여자와 불륜 사이고 함께 범죄를 모의했다고 하는데 이웃집 여자는 계속 부정하고 있어. 배우자한테 들킬 위기에 처하니까 발뺌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상황은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네. 상황을 정리하면 이랬어요. 이사 온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남편과 희정이가 눈이 맞았대요. 각자 바쁜 아내와 바쁜 남편을 뒀기 때문에 둘이 함께할 시간이 많았는지 자연스레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걷잡을 수 없이 사랑을 키웠고 서로 이혼을 하고 둘이서 살림을 합치기로 약속했대요. 그런데 양쪽 다 무능력한 상태라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이기로 한 거죠.
남편이 귀금속을 훔쳐 희정이한테 주면 희정이는 그걸 갖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돈이 모이면 이혼하고 둘이 재혼을 하자고 약속했나 봐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절도 행위를 일삼던 중에 저희 아빠의 레이더망에 걸려 남편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뒤늦게 겁을 먹은 희정이는 남편과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이었던 희정이의 남편이 둘 다 폭행하게 됐고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정신을 차려보니 희정이의 남편 또한 경찰서에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희정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널 여태껏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없이 자란 거지 같은 엑스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더니 딴 놈이랑 붙어먹어? 네가 복에 겨웠구나. 여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배신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웃이에요. 정말 그냥 아는 사이라고요. 그냥 아는 사이? 그런 놈이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려? 훔친 귀금속을 너한테 갖다 바치냐? 훔친 건 줄 몰랐어요. 진짜예요. 자꾸 나를 따라다니고 귀찮게 굴길래 몇 번 대화 나눈 게 다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꾸 나한테 만나달라고 따라다녀서 난감했던 참이었어요. 오늘도 이 남자가 저를 귀찮게 굴고 있던 중이었는데 당신을 딱 마주친 거예요. 우리 타운하우스의 도둑이 이 남자일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나 믿어줘요. 난 이 사람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 제 남편은 그 광경을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불륜을 인정한 상태고 절도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훔친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걸 주었던 것뿐이래요. 변명을 해도 참 멍청하게 대처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처참했네요. 그래놓고 절도죄로 깜빵 가기 싫다며 자기가 반성할 테니 딱 한 번만 봐달라고 그곳에 있는 경찰분들께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래요. 한마디로 제 남편은 희정이와의 불륜을 인정한 상황, 희정이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희정이는 이 범죄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발을 뺀 상태였죠.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부정하며 아니라고 했으면 남편의 말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제 앞에서 불륜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정말 마음이 무너졌네요. 아무래도 남편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불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절도를 한 이유가 불륜 때문이라뇨.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이 고가 시계를 잃어버리고 속상해했을 때 기죽지 말라고 새로운 시계까지 사줬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모두 자작극이었습니다. 본인 시계를 갖다 팔아놓고 누군가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따지고 보니 외부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저도 내심 내부인의 범죄가 아닐까 의심한 적도 있었지만 그 사건의 범죄자가 제 남편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남편은 아주 바빴어요. 경찰에게 싹싹 빌다가 저한테 변명도 했다가 희정이에게 윽박을 지르기도 했죠. 급기야 벼랑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는지 자폭하더라고요. 난 이 여자한테 당한 겁니다. 자꾸 꼬셨어요. 나한테 도망가자고 이 여자가 먼저 꼬셨다고요. 저한테 도둑질하라고 시킨 것도 이 여자입니다. 내가 여자들 사치품을 정확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여자가 알려준 대로 훔친 겁니다. 아내밖에 모르고 살던 저한테 먼저 다가오더니 외롭다면서 만나달라고 했어요. 배우자한테 무시받고 사는 처지가 같아서 동질감 든다고 저를 챙겨준 것도 이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희정이가 벌떡 일어나서 제 남편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그쪽이 잘못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덮어 씌워요?
덮어 씌운 건 너지. 언제는 사랑한다고 얼른 이혼하고 싶다고 좀만 참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발뺌해? 너 이런 여자였어? 배신할 거였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널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서 그래? 헛소리 좀 그만해요. 내가 대체 뭘 시켰길래 왜 다 내 탓이라는 건데? 남편은 희정이를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다시 좌절하며 경찰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초범이면 그래도 집행유예 나오지 않을 거냐는 등 헛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오죽급했는지 저희 아빠에게 장인어른,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남편을 현행범으로 붙잡은 사람이 바로 저희 아빠였죠. 도와줄 리 없잖아요. 남편은 타깃을 받고 저에게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서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나 제대로 속았어. 믿기 힘들겠지만 나 이 여자한테 당한 거야. 당신은 내가 도둑질할 사람으로 보여?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피해준 적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날 믿어야지. 물론 내가 잠깐 미쳐 있었던 건 반성할게. 하지만 봤잖아. 이 여자 제대로 작정하고 날 이용한 거야. 난 제대로 미끼를 물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좀 살려주라, 응? 지금 나 당신밖에 없어. 알잖아, 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불륜의 절도까지. 대체 어디가 당신 밑바닥인데? 더 보여줄 게 남았어? 여보, 나 정말 억울해. 억울하단 소리 좀 그만해. 나만큼 억울하겠어? 나만큼 속상하고 화나겠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더러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내 앞에서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그딴 말을 짓거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짐승이지? 사람이야? 소리를 치다가 또 혼절을 했고 아빠가 저를 이끌고 잠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물을 하나 떠주시며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아빠가 어쩌다가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빠가 조심스레 입을 여시더라고요. 눈치는 채고 있었다. 김서방한테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 나름 이래봬도 경찰 경력이 얼만데 사람 표정만 봐도 거짓말하고 있는지 단번에 따갈 수 있지. 강도 사건 이야기할 때마다 김서방 표정이 뭔가 묘하길래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걸려들더라고. 글쎄 없어진 물건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 보통 남자라면 여자들이 뭘 차고 다니는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잖아. 브랜드명까지 다 알고 있길래 수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따지고 보면 도둑질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 이 동네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이웃들의 행동 반경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쉬웠겠어. 같은 구조의 집이니 귀중품이 어딨는지 파악하기도 쉬웠겠지. 그래서 김서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자꾸 수상한 행동을 하더라고. 딸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아빠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몰래 잠복 좀 했어. 그러다가 현장을 딱 들킨 거야. 웬 여자가 망을 보고 김서방이 몰래 이웃집에 들어가는 식으로 2인조로 움직였더라고. 이미 증거품들이 쏟아져 나왔어. 현장에서 김서방 가방 열어보니 훔친 물건들이 나오더라고. 그대로 경찰서로 직행했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고 목류병이라나 뭐라나 이상한 변명을 하더니 나중엔 너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면서 싹싹 빌더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하는데 이 아빠로서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 우리 딸 두고 못된 짓 저지르는 놈을 내가 사위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참 한탄스럽지. 저놈이 자꾸 변명해도 절대 믿지 마라.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변명하는 꼬라지 보니 앞으로도 못 써먹을 놈이다. 미안해 아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게 왜 네 탓이냐. 잘못 저지른 놈 탓이지. 내가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렸잖아. 그때 아빠 말을 들을걸.
내가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절대 네 잘못 아니니까 죄책감 갖지 마. 이제라도 저런 놈이라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래. 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법이야. 내가 오늘 현장 잡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겼겠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된 게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 전부 다 털어다가 도망이라도 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 일이 더 커지는 거야. 아빠 말대로 현장에서 붙잡힌 게 천만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남편이 상간녀와 붙어먹고 야반도주라도 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붙어먹으려고 했다는 게, 그걸 위해 도둑질을 일삼았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끊임없이 저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너무 경멸스럽더라고요. 둘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분명 증거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왜 저는 알지 못했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을 믿는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은 탓일까요? 타운하우스 내의 정보통으로 통하는 언니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둘이 불륜 중이라고 이웃들끼리 소문이 좀 돌긴 했어. 그런데 워낙 그런 소문이 당사자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잖아. 우리들끼리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 남의 가정일에 끼어드는 건 좀 아니니까. 아무튼 둘이 얼마나 잘 통했겠어. 능력 있는 아내, 능력 있는 남편 각자 만났지만 결핍이 있었겠지. 그런 공통점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거겠지. 나는 처음에 둘이 아주 당당하게 다니길래 양쪽 배우자 모두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맞바람이라도 피우나 싶었다니까. 그런데 도둑질까지 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동네가 난리야. 보상받겠다고. 안 그러면 감방에 쳐넣을 거라고. 다들 벼르고 있다니까. 아무튼 남편이 잘못한 거 독박 쓰지 말고 얼른 탈출하는 게 좋을 거야. 까딱하다간 네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 훔친 물건들 값이 어마어마한가 봐. 눈에 띌 만한 것들은 짝퉁으로 바꿔치기까지 했다는데 참 쓸데없이 치밀하기도 했지. 그런 짝퉁을 누가 준비했겠어? 희정이겠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불륜 아니라고 발뺌하고 공범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 하니 네 남편이 답답할 수밖에 없겠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지금 한쪽에서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나 봐. 원래 희정이가 지 남편 엄청나게 무서워했잖아. 툭 하면 접시 깨고 식탁 엎어서 그 소리 들은 이웃이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귀금속 팔아서 도망가자는 작전까지 실패했으니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원래 남편 옆에 딱 붙어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야. 하여간 희정이가 돈에 관련된 머리는 잘 돌아간다니까. 원래 걔가 좀 그랬잖아. 어디 콩고물 떨어지는데 엄나 냄새 맡고 다니는 게 희정이 취미였잖아. 어쨌든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려. 그런 놈 데리고 살아서 뭐하니? 능력도 없는 데다 불륜까지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놈을 왜 데리고 살아? 원래도 네가 훨씬 아까웠어. 저런 놈 데리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아. 그게 훨씬 나아. 내 남편이 동네의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내가 싫다고 도망가겠다고 도둑질까지 한 사람과 더 이상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심지어 시부모님이 직접 찾아와 저를 설득하셨어요. 착하고 능력 좋은 며느리라고 예뻐해 주시던 시부모님도 위기가 닥치니까 당당해지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신랑이 잘못 저지를 수도 있지 뭘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며 저에게 윽박을 지르시는 걸 보고 더더욱 이혼을 강하게 결심하게 됐네요. 불륜의 증거는 남편이 쓰던 노트북과 태블릿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에 움직이는 CCTV나 다름없는 이웃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지 희정이가 저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어서 만나게 됐죠. 희정인 저를 애타게 부르며 울더라고요. 언니, 나 진짜로 소송할 거야? 나한테 할 말 있니? 이것만 알아줘. 나 정말 억울해. 아직도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와?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아니니?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네가 그따위로 사는 거야. 남의 인생에 기생해서 사는 주제 다른 남자랑 불륜까지 저질러? 난 너 같은 인생이 제일 불쌍해. 혼자서 당당하게 뭘 해낼 생각은 안 하고 남 등쳐먹을 계획만 세우잖아. 그렇게 살면 부끄럽지도 않니? 나라면 창피해서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래, 나 그런 인생 살았어. 하지만 언니도 잘한 거 없잖아. 배우자 외롭게 내버려둔 게 잘한 건 아니잖아. 오해할 짓 했다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그런 상황은 언니가 만든 거나 다름없어. 핑계도 참 참신하다. 그래서 둘이 붙어먹은 게 내 탓이라고? 난 열심히 산 지밖에 없는데? 잘못은 너네가 저질러 놓고 왜 이제 와서 내 탓이래?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불륜 저질렀던 거야? 그럼 기분이 좀 나아져?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알기나 해? 둘이 대화 나눈 거 전부 내 손에 있어. 이걸 네 남편한테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될까? 둘이 사진도 많이 찍었던데? 좋은 곳 많이 갔더라? 언니, 진짜 이럴 거야?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남편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어. 어차피 너 우리 남편이랑 불륜 중이잖아. 이혼 당해도 상관없잖아. 어디 거지 같은 놈이랑 살림 합쳐서 잘 살아봐. 그런데 어쩌냐? 시작부터 옥바라지하게 생겼네? 그리고 너도 옥살이 해야 될 수도 있어. 각오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다니. 전부 다 네가 설계했으면서. 그걸 시킨 너나 시킨다고 실행한 그놈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 짝퉁을 아주 그럴싸하게 구해놨더라.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어. 우리 동네 사람들 지금 너 때문에 난리야. 훔친 거 전부 물어내야 될 텐데 감당 가능하겠어? 어떤 분은 절대 합의 없을 거래. 둘 다 감옥 가는 걸 눈으로 봐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더라. 보아하니 그거 다 이미 팔고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상하려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다혈질인 남편이랑 살다 보니 정말 미칠 것 같더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누군가 나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싶었을 때 언니 남편이 나타난 거야. 다정한 사람이라 끌렸어. 언니 말대로 나 초라한 사람이야. 나 같은 여자를 누가 사랑해주겠어. 그런데 나한테 그 사람이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더라. 그뿐이야. 그냥 잠깐만 만나려고 했던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숨통이 트이니까 잠시만 그렇게 지내려고 그랬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그래서 우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구나.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그 인간 보러 온 거였네. 나는 네가 나를 정말로 잘 따르는 줄 알았지. 속내가 시커먼 사람인 걸 알았으면 우리 집에 들이지도 않았을 거야. 그거 알아? 난 진작부터 네가 도둑놈이라는 거 눈치채고 있었어. 타이밍만 못 맞췄을 뿐이지. 현행범으로 그 인간 체포 안 됐으면 내가 네 머리채 붙잡고 경찰서에 끌고 갔을 거야. 네가 말한 로즈골드 팔찌 있지? 그거 너한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기억력이 좀 좋거든. 그때 알았어. 네가 내 팔찌 훔쳐간 걸. 그래도 참았던 건 널 아끼는 동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야.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 알아서 몰락해주니 고맙네. 어쨌든 넌 죄에 대한 대가를 꼭 받아야 될 거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나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천벌받은 거야. 너는 가진 게 열등감밖에 없어서 스스로가 불쌍하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너 같은 걸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세상의 이치지. 그리고 네가 이혼하는 게 뭐가 불쌍해. 나도 이혼하는데. 경고하는데 앞으로 그딴 식으로 살지 마. 그리고 너는 의리도 없니? 살림까지 합치려고 했다면서 위기 닥치니까 바로 꼬리를 자르더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주 잘 알았어. 차라리 당당했으면 인정이라도 해줬을 텐데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니니. 그렇게 얕은 마음으로 계산하면서 살면 안 피곤해? 나는 그렇게 살면 매일매일이 불안할 것 같은데 넌 참 대담한 것 같아. 나는 널 용서할 생각 없고 너는 네가 참 불쌍하고 더 이상 얘기 섞을 필요가 있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둘은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더라고요. 남편의 강력한 권유로 타운하우스에 살게 됐던 건데 알고 보니 그 여자 때문이었네요. 어쩌면 그 사태는 이미 이사를 왔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이었죠. 전날까지만 해도 연애 시절 이야기를 하며 다정하게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데까지만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네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도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밟아 나갔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과 더불어 각종 소송을 준비했어요. 결국 남편은 이혼 모두에게 변상하거나 징역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고 끊임없이 저에게 도움을 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꼴에 교도소에 가긴 싫었는지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쥐 죽은 듯이 살게. 이사 가서 새 출발하자. 이제 정말로 난 당신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이번만 살려주면 당신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 전부를 바칠게.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아무리 서로가 잘못해도 딱 한 번은 용서해주기로. 그 약속 지켜줄 수는 없을까? 나는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어. 만약 상간녀가 끝까지 당신과의 의리를 지켰더라면 날 버렸겠지. 그 여자한테 버림받으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매달리는 거야? 아니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쉽니? 네가 여태껏 누렸던 것들, 안전하게 살았던 것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불안했니? 그 모든 게 전부 내 덕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던 거야? 서운하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은 고작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잖아.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아니야. 둘이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다며.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고집했던 거야?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알아보고 왔는데. 아주 둘이 질긴 인연이던데. 원래 아는 동생이었던 건 맞아. 연락도 가끔 했었던 것도 맞고. 하지만 그땐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였어. 진짜야. 같은 타운하우스에 살게 됐던 건 우연이었어. 정말이야. 믿어줘. 뭐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지금 그게 중요하겠니? 난 변호사 구했어. 모든 건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고 재산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어차피 집도 차도 내 거였고 벌어온 돈도 다 내 거였으니까 할 말 없지? 여태껏 내 덕에 많이 누렸잖아. 쥐뿔도 없는 놈 떼 빼고 광내서 사람 만들어줬더니 아주 스스로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너는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놈인 거야. 끝을 이렇게 맺게 돼서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너 같은 놈이랑 헤어지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잘 살라는 말은 못하겠다. 네가 저지른 만큼 고통받길 바랄게. 부모님을 겨우 설득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됐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이혼하게 됐네요. 한동안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살고 있던 집은 바로 팔았고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방적인 관계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둘이 같이 나룻배를 탔는데 저만 열심히 노를 저은 느낌이었달까요? 오로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시원하게 뒤통수 맞았네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여전히 합의를 하고 설득하고 보상해주며 바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는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됐고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했어요. 위자료를 당장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그 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간녀라는 이름표를 달아준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요. 그리고 딱히 화나지도 않아요. 부족하고 모자란 여자한테 화를 내봤자 제 인생만 소모될 뿐이잖아요. 그냥 저는 제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살며 서서히 옥죄이며 복수를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어쨌든 보상은 꼭 받을 거예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조치는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됐으니 제 나름의 방식으로 복수해 줄 거예요. 악착같이 살면서 그 인간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 나름의 복수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해줬던 것들 하나하나 계산해서 따져 물을 겁니다. 이제는 남이나 마찬가지니 칼같이 계산해야죠. 이제는 더 이상의 미련이 없습니다. 대차게 실망해서 그런지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질 지경이네요. 남들은 저에게 아직도 괜찮냐고 묻곤 하는데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 미련이 남아야 그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증오만 남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게 그리 슬프진 않습니다. 다만 배신감에 화가 많이 났었죠. 그 또한 시간이 흐르고 나니 사그라들더라고요. 쓰레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냄새만 나잖아요. 저는 그 쓰레기를 얼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아빠에게 아직도 감사해요. 딸이 위험할까봐 걱정이 돼 살펴주신 덕분에 제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비록 그게 충격적인 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철든 딸이 돼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죠. 그래도 딸이 힘들까봐 일부러 내색하지 않고 저를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저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려고 해요. 그 전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곳을 알게 됐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꼭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행복하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면서 여러분들 모두 가정의 평화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